올해 1분기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난히 올해 1분기는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는 5월 정권 교체가 있죠.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윤혜림 증권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뜨거운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의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 중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 주식 거래나 대주주의 주식 거래 시 주식 양도세가 22%에서 32%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도입되는 소득세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합산 손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에서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세 도입 반대 의견을 감안해 현행 0.23%가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 공약은 이러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었는데 신정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우선 투자자 유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해외 대비 국내 주식시장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투자 요인이 커지는 셈입니다. 더불어 주식양도세 적용 회피를 위해 매년 연말이면 반복되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새해에 매수하는 패턴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주식양도세가 강화된다면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볼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양도세 폐지를 반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주로 나옵니까? 네, 증권가에선 양도세 폐지 공약이 증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 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양도세 폐지 정책이 일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이죠.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의 과세 형평을 위반한 개인 투자자 독박과세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도입으로 거래세가 폐지나 인하된다면 단타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특성상 더욱 극심한 단타 천국화가 우려된다며 양도소득세 폐지 법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172석, 국민의힘이 110석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선 나왔고요. 만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2023년 과세가 예정된 채권이나 펀드 등 기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됩니다. 또한 주식양도세가 전면 폐지된다면 세법상 대주주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남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양도소득세의 전면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지배주주의 승계 방정식은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주식 매도를 통한 현금화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